2015년 IT 업계에 거세게 불고 있는 사물 인터넷 열풍. 새로운 연결을 통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최첨단 기술 사물 인터넷. 낚시, 디지털 렌즈 등 그 영역을 점점 더 확장하고 있는데 사물 인터넷, 과연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오늘의 주제 바로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 인터넷의 모든 것. 사물끼리 인터넷으로 연결돼 정보를 주고받는 게 바로 사물 인터넷인데요. 역사의 시작은 바로 1980년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음료 자판기가 시초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자판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채워 넣어야 하는 음료와 온도까지 확인을 한 건데요. 가끔 이렇게 마시고 싶은 음료 있으면 꼭 품절. 이런 경우 많은데 이 자판기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작은 자판기에서 시작한 아이디어가 앞으로 2020년까지 사물 인터넷을 통해 19조 달러, 2경 704조 3천억 원,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조, 십조, 백조, 천조 등 내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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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까지 번 돈 다 합쳐도 안 되는 돈. 요 정도의 경제적 가치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아무튼 이 대단한 사물 인터넷, 국내외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요 총알을 쟁쟁하고 이 사물 인터넷 전쟁에 뛰어들었는데요. 하드쇼에서 알아봤습니다. 화제의 사물 인터넷 테스트 5입니다. 포크가 음식을 빨리 먹지 말라고 경고한다면 빠른 속도로 음식을 먹을 경우에 포크가 경고음을 울리면서 식사 속도를 늦추도록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동작을 감지하는 센서와 포크 사용 빈도 등을 기록하는 마이크로칩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습니다. 빨리 먹으면 삐삐삐 알았어 천천히 먹게. 초보 엄마 아빠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똥을 싸면 알려주는 기저귀가 있다고 합니다. 기저귀 안쪽에 가로 8cm, 세로 5cm 정도의 회로가 부착되어 있고요. 온도, 압력, 습도 등을 측정해서 아기가 용변을 받는지 확인을 해서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아기의 소변 성분을 분석해서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어플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기저귀가 일회용일 텐데 일회용 기저귀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사실. 진짜 기저귀 값이 제일 많이 들어. 조금은 예. 아까 그 경단위, 뭐 만수루, 억수루 뭐 이런 분들이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위입니다. 팔등신 미녀들이 타고 있는 롤러스케이트를 보십시오. 힘들이지 않고도 아주 쉽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롤러스케이트는요, 신발에 가볍게 탈 부착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최대 시속이 19km. 러시아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보로 이동하고 직장이나 학교에 도착을 하면 분리해서 보관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사물 인터넷 기기냐고요? 스마트폰 어플과 연동이 돼서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보행 거리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낚시 좋아하는 분들 귀가 쫑긋해질 만한 기기가 있습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물 아래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친절하게 정보 알려주는 사물 인터넷이 있는데요. 100g 정도로 가벼운 이 기기를 물에 담근 다음에 블루투스로 어플과 연동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물속을 환히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달력, 카메라, 일기예보, GPS, 지도, SNS 등과 연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야, 요거 낚시꾼들이 물속을 보고 여기 고기가 있네 하고 던져가지고 물어 잡았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와우. 대망의 1위입니다. 스마트 컨택트 렌즈가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거실 바닥에 누워서 상상만 하면 스카이 다이빙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개팅을 하거나 연애를 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가다가 탁 쳐다보면 저 사람의 이상형이 나오는 거죠. 삐삐삐삐삐삐.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번호 좀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G사에서 발표한 콘택트 렌즈에는요, 칩과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가 착용을 하면요, 렌즈가 눈물을 이용해서 1초에 한 번씩 글루코스를 측정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슐린 투입이 가능해지고요. 맹인이 착용을 하면요, 보도를 걷거나 길을 건널 때 렌즈가 길을 분석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얼른 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사물 인터넷이 할 수 있는 영역, 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를 모시고 사물 인터넷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터넷 아니시죠? 사람이시죠? 사람 맞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전부 다 스마트 사물 인터넷 기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른쪽부터 이제 스마트 화분. 화분. 예.
이건 스마트 호신 장치. 호신 장치. 예. 네네네. 이거는 스마트 방석. 스마트 방석이요. 예. 네. 요거는 스마트 칫솔. 칫솔. 예. 이거는 이제 스마트 도어록. 야, 이건 뭐 아주 다양한 그냥 주변에 전부 다 스마트하네요. 전기 장치에 통신 기능하고 센서 기능들이 다 들어 있어서 저희들하고 통신도 할 수도 있고 저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사실은 평범한 방석, 화분 뭐 이런 것 같은데. 스마트 방석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앉아 보시겠습니까? 아, 여기 앉으라고요? 예. 이 위에요? 앉은 자리에 놓으시고. 네. 한번 여기 올라- 그러면 앉으면 되는 거죠? 예. 한번 올라서 보십시오. 앉았습니다. 예. 진동이 느껴지시죠? 아, 이게 제가 앉았다라는 표시군요. 예. 어떻게 앉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주로 보통 자세가 나쁜 경우가 척추 측만인 경우 또는 이제 보통 뒤로 바짝 당겨 앉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누적이 되면 허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앉으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이러면, 방송에서 진동이 오네. 엉덩이 엄청 만지는데요, 얘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징징징징 울려요. 예. 그럼 똑바로 앉으면? 안 울려, 안 울려. 아, 울려! 야, 이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뭐 식사할 때나 이러면은, 예. 어머니나 아버지가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 그 부정하게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방석이 하고 있네요. 예, 그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화분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행 가거나 뭐 아니면 정말 바쁜 일이 좀 많거나 하면 화분이 어느 날 봤는데 바싹 말라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해결해 준다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플이 있어요. 근데 이 물 주세요라는 버튼을 물방울 버튼을 딱 누르면 이게 물을 줘요. 웽 소리 나죠. 예, 여러분 제가 실례하는 게 아닙니다. 물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온도 습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54%뭐 온도 퍼센테이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화분 안에 온도 센서, 습도 센서 같은 게 내장이 되어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MCU라고 하는 CPU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그걸 알려줄 수 있는 무선 통신 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스마트폰하고 연동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여행을 가거나 할 때도 굉장히 마음 편하게 다녀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버튼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건 전혀 모르겠어요. 자동차 할 때 누르면 삑삑 하고 열리는 약간 그거 비슷한데. 맞습니다. 스마트 호신용품입니다. 뒤에서 치안이 따라온다고 생각하시고 가운데 버튼 한 6초간 한번 눌러보십시오. 이 버튼을 눌러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가서 치안이 쫓아오는 것처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집에 가는 길인 거죠? 네, 집에 가는 길인데 가다가 불안하면 어머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쫓아오고 있어. 눌러야겠다. 6초간 누르고 있습니다. 예, 6초간 눌렀습니다. 나 너 봤어? 나 너 봤어? 예. 근데 이렇게 소리가 나도 안 도망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9초를 누르시면 됩니다. 9초를 눌러보라고요? 예. 계속 쫓아와. 내가 소리 내고 있는데 계속 쫓아와. 계속 쫓아오고 있어. 어떻게 하지? 누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예, 긴급 설정한 전화. 전화번호로 통화가 연결되고요. 바로 위치 추적 기능으로 위치가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112로 설정해 놓았을 때는 휴대전화의 위치로 긴급 지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가 112로 바로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통화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소름. 소름. 이게 자동으로 설정해 놓은 전화. 그러니까 112로 하면은 경찰서로. 그렇죠. 또 제가 원하는 번호로 설정을 해놓으면 그 번호로 예. 통화가 가는 거잖아요. 통화 가능할 수도 있고, 맞으면 맞는 소리가 다 경찰에 전달도 되고. 그건 좀 무섭습니다, 대표님. 맞는 소리는 좀 그렇고요. 예. 정말 이거 하나로도 굉장히, 좀 여성분들 귀갓길이나 뭐 밤길, 학생들, 어린이들, 굉장히 안전해지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도어록. 스마트한 도어록이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가까이 대기만 하면 문이 열리고
또 만약에 친척이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다. 네. 예, 그럴 경우에는 그분이 이제 열 수 있게 그분 스마트폰으로 열쇠 키를 전송해 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문을 연다고요? 네네. 스마트폰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문이 열리는 거. 이것까지는 그렇게 신기하진 않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집주인이, 그러면 나 없을 때 문 열고 들어가. 라고 허락을 했을 경우에 키를 보내주겠죠? 자, 도착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키 수신하겠습니까? 확인. 됐습니다. 일회용 모바일 키. 이건 또 여러 번이 안 되네. 그치. 아무리 친척이라도 우리 집에 왔다가 굉장히 좋은 물건 보고 혹할 수도 있으니까. 일회용 모바일 키입니다. 일회용 모바일 키 써 있습니다. 자, 되겠습니다. 열렸어. 야, 남의 집 문 여는 기분 같은, 그런 설레임이 좀 있는데. 한 번만 쓰면 삭제가 됩니다. 한 번만 열 수 있구나. 열어놓고서 신기하다고, 이러고 있다 잠기면 또 보내달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바로 여시고, 문 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 울어요! 얘 울고 있어요! 왜 울어? 잘못 이를 닦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잘못 뒤 닦는 게 얘가 알아요? 예, 그렇죠. 예, 안에 센서가 들어 있어서 팔의 방향, 이래 각도 이런 형태로 해서 바르게 닦는지를 판단을 하고 또 정해진 시간만큼 또 닦아야 되고. 정해진 시간만큼 안 닦으면 또 뭐라 그래요? 또 뭐라 그럴 겁니다. 야, 이제 앉는 자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닦는 것까지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잔소리가 계속 들어오네. 이게 사물 인터넷이 참 편리하기는 하지만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많이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본인이 알아서 잘 조정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항상 바른 자세, 생활 습관, 예. 갖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 과연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긴 비닐하우스 아닌가요? 약 9만 제곱미터 규모의 화훼 재배 농가인데요. 사람이 눈에 띄진 않지만 저절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자동 관리 시스템 때문입니다. 농민들이 일손 정말 많이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문과 보온 커튼이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물주기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집안에서 쉬면서 CCTV로 확인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이나 외부인 침입 등 비상 상황 시에 요긴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당연히 이제 소득에도 영향이 좀 있겠죠? 예. 이 같은 스마트 농법을 적용한 경우 비용은 최대한 50%까지 줄고 소득은 30%까지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양식장 같은데요? 예. 장의 양식장입니다. 소음과 수질이 민감해 유난히 손이 많이 가는 어종인데요. 이 양식장은 수초마다 센서를 실시간으로 수조 상태를 확인해서 수온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식장도 선진국가 되겠군요. 네. 이건 또 뭡니까?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곳은 국지성 호우와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전북 남원시인데요. 사물 인터넷 시스템 도입 후 2012년 발생한 태풍 무이파에도 끄떡없었다고 합니다. 강우 예측과 실시간 수위, 강수 자료와 관리, 홍수 예측, 설비 원격 제어 등 IT 기반 세계 최고 수준의 물 관리 시스템이 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확대되면 정말 피해 많이 줄겠네요. 이 외에도 또 사물 인터넷이 우리의 일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십니까? 아무래도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건강과 수명에 관련된 헬스케어 제품들이 발전이 되고 신체 이상을 감지해 곧바로 의사에게 연락되고 처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집안의 모든 사물들을 인간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생활 분야도 있겠고요. 자신의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는 보안 분야, 신생아들의 호흡과 우유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알려줄 수 있는 육아 분야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제대로 된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 본격화되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의견도 좀 있어요. 대한민국의 사물 인터넷 순위가 현재 세계 12위에 그치는 걸로 조사되었는데요.
컨설팅 전문기업 액센추어가 국가별 사물 인터넷 준비 상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1위는 미국, 2위는 스위스,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고요. 네트워크 수준이 높은 대한민국이 12위에 머물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앞으로 정책이나 연구개발 분야, 테크놀로지 업체들이 분발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계에서 뭐 인터넷 하면 대한민국인데 사물 인터넷에서 12위다. 이거 좀 그렇네요. 앞으로 그러면 사물 인터넷 우리 생활에 더욱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 좀 이제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사물 인터넷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평소에 쉽게 하던 것들을 사물 인터넷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뭐 양말 개수 파악하고 달걀 몇 개 남았나 파악하고 전부 다 기계가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어디에서 일을 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좀 이제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분석하기 어려운 거, 건강에 관련된 거, 안전에 관련된 거, 방대한 자료를 뭐 분석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사물 인터넷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준의 수다와 함께하는 신개념 IT 매거진 핫이슈, 다음 주에도 핫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일부러 몇 번 봤나 이렇게 확인하면 스마트해져도 모르겠다. 5번 봤어요?